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깨야 할 부동산 편견 5가지.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이 있죠. 직원보다는 더 나은 삶, 그리고 직원보다는 더 나은 경제적 자유, 또 직원보다는 좀 더 나은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꿈은 역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좀 밝은 삶을 좀 살고 싶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모두의 이제 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직원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또 벌어야 된다는 그런 또 숙제가 우리들한테 놓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사실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 어제보다는 오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 이게 대전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비를 줄이고 아껴 쓰고 모은 돈을 가지고 역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요거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라는 거.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주식 투자.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불안하고요. 저 또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본 결과 수억이나 돈을 다 까먹어 버리고 그래요. 근데 주식도 많이 해보고 또 사업이라는 것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주식도 위험하고 개인 사업도 위험하고 가장 편하고 안전한 거, 또 수익도 좋은 거, 그거는 역시 부동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부자들을 놓고 보더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즉, 이 부자의 대명사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서민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조금이나마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답은 나왔다는 얘기죠.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 좀 벌어보자. 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부터 일단은 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버려야 할 편견, 그 첫 번째로 보면요. 부동산은 돈이 많아야 투자를 한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돈이 많아 투자를 할 수 있죠. 당연하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투자를 아예 못합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 즉 고액 투자자들도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소액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부자들, 처음부터 부자로 톡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이 처음에는 없이 시작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 가격이 2억 하는 작은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결국 3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3천만 원이 물론 고액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3천만 원 또는 소액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흔히 생각하는 최소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야. 최소한 수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거야. 요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는 거죠. 발로 뛰어다니고 또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요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편견을 보면 부동산 투자는 하는 사람만 한다.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하는 사람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부동산 투기꾼, 부동산 투자자, 평생 남의 집에서 살 사람, 평생 월세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사람, 이런 식으로 이마에 써져 있나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라도 또 우리 이웃들을 또 이렇게 둘러보더라도 이 부동산 투자에서 뭐 몇천만 원 벌었다. 또 뭐 부동산 투자에서 1억, 2억 올랐다. 또 우리 친척들을 놓고 보세요. 이 부동산 투자에서 내가 몇 억 벌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이마에 뭐 이렇게 집 10채 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 투자를 하면 뭐 이렇게 2억 번다라고 뭐 이마에 써져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국 이 부동산 투자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투자처에 대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버는 거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부동산 투자는 하는 사람만 한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생각부터 깨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집은 거주의 목적이다. 네, 맞습니다. 집은 거주의 목적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10년 전 가격에 비해서 5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10년 전 가격에 비해서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떨어진 2천만 원 집에 거주를 하신다면 휴, 정말 다행이다. 옆집은 5억 올랐지만 우리는 2천만 원밖에 안 떨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좀 정신이 좀 약간 좀 이상하신 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이 거주의 목적 플러스 투자의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5억이 올랐다고 하면 그거는 10년 동안 여러분이 5억을 버신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적금을 들어간 거, 아예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은 거주의 목적이다 라는 편견을 깨뜨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주와 또 시세 차익, 요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를 보면 이 부동산 투자는 나쁜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안 투자는 착한 것이다. 아니, 부동산 투자는 나쁘다라고 하면 부동산 안 투자는 착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고 하신다면 이 정부가 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죠. 또 정부가 이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요. 지하철이나 도로나 이런 것도 개발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냅둬야죠. 그냥 원시 상태, 자연 그대로 우리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한 이틀 동안 걸어가야 돼. 그리고 일하고 또 퇴근을 하는데 집에 오는데 이틀이 걸려.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산다는 거는 원시 시대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시간을 줄이는 이 속도전, 최첨단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계시는데 부동산 투자는 나쁘다. 요거 뭐 조선시대 때 생각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이 부동산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는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보면 부동산으로 인하여 산업이 발전해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또 집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정부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 요게 부동산의 긍정적인 요소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자신의 처지에 맞지도 않는 가하게 또 많은 부동산을 사서 모아.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나는 몰라 하는 식으로 요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자들한테 좀 나쁜 행동을 하고 또 임대차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도 나가라고 그냥 이렇게 뭐 공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월세 전세금을 그냥 세입자 입장을 생각 안 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너무 팍팍 올리고 이러면 나쁜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다운 계약서를 써가지고 세금을 좀 이렇게 탈세를 하고 이건 나쁘죠. 또 거래 질서,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하신다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은 일부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친척분들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벌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처럼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하게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선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부동산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악하게 굴면서 돈을 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언젠가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법적 처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불행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집주인이 되세요. 경기가 어려우면 월세 좀 깎아줄게. 또 전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금을 대폭 좀 깎아줄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주인 참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은 칭찬 듣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투자가 되고 또 나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 이런 논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 부동산은 불안하다. 간혹 이 부동산을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지금 같은 시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요. 작년 초나 작년 중반기 때 그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 그때는 분명히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좋았죠. 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니까요. 아니 작년 초에는 막 그렇게 좋아하셔놓고 좀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한다고 또 뭐 불안하네 뭐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너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냄비건성이라고 하나요? 너무 하잖아요. 아니 부동산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가만히 있으면서 부동산은 여러분 즉 집주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 집주인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놓고 안달이 난 거예요. 근데 느긋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5년 뒤 가격, 10년 뒤 가격, 20년 뒤 가격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하락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겠지. 이런 느긋한 마음으로 부동산을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불안하다고 또 금방 팔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부동산을 쳐다보세요. 또 어차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또 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 이 부동산만큼 안전한 투자처가 이 세상 어디 또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